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이정하 작가님의 책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일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출판사를 하시니 좀 여쭤볼게요. 네, 책을 내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쓰면 쓸수록 불안하네요. 왜 그럴까요? 원고는 어느 정도 쓰셨는데요? 반 정도 쓴 것 같은데 맞게 쓰고 있는지 통 모르겠어요. 그동안 원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본 적은 있나요? 그렇죠. 딱히 다른 사람에겐 원고를 읽어보라고 주기가 어려워서요. 그렇다. 위 대화는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많은 이들, 그 중에서도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한 이들이라면 거의 다 겪는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정도 원고를 쓰다 보면 내가 과연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아니, 원고를 다 쓰기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써서 과연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잡은 주제와 구성이 괜찮을까? 이런 물음이 떠오르면서 원고 진도는 나가지 않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특히 처음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쓰는 이라면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책 쓰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사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이놈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 특히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생각이 너무 달라붙으면 그 생각이란 놈에게 붙잡혀서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하고 만다. 글을 써서 책을 내겠다고 한 일도 마찬가지다. 책 한 권을 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결심이다.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준비, 예를 들면 책을 열심히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다른 책들이 어떤지 살펴보는 일을 다 하고도 책을 쓰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이 무슨 소린가? 이 책은 책 쓰는 법을 알려주고자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한 달 반에 책 쓰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책을 쓰기로 한 주제는 평생 동안 자신 삶을 바쳐서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책을 쓸 때 주제를 찾고 그에 맞는 차례를 짜는 순간 책 절반은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않던가. 그래도 처음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사람 중 원고를 쓰면 쓸수록 불안하고 원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조용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책을 쓰려 하는가? 이 질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쓰고 그 책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서, 제2의 명함을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와 같은 대답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내 책 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순간 떠오른 대답으로 거창한 대답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책을 쓰기로 했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솔직한 답이면 된다. 책을 쓰면서도 당신이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자꾸 놓치고 있거든 다음과 같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방법을 써볼 일이다. 목표를 크게 써놓을 것. 저는 시를 쓰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자꾸 쳐다봐요. 시는 짧으니까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식구들에게 붙여놓은 시 중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죠. 가재미를 쓴 문태준 시인이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다. 나 역시 책을 만들면서 표지 시안이나 어떤 기간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면 문 시인처럼 벽에 붙여두곤 하는데 이 효과가 생각보다 쏠쏠하다. 책을 쓸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목표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좋다. 더불어 사람인지라 시간이 흐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자꾸 자신의 목표를 눈에 익히면서 마음을 다질 수 있기도 하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책을 쓰는 이유와 마감 날짜를 A4 용지에 크게 써서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두자.
그러면 자신은 물론 가족이 있다면 가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신 얘기를 밝히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수첩에나 내 방에 붙여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목표와 기한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고 쓰지 않는 것과 쓰긴 쓰되 자신만 보는 곳에 쓰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식구는 물론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 나는 이번 책을 쓰면서 내 페이스북은 물론 스토리.페이스북에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에 이어 책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를 쓰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랬더니 자신은 지금 해외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글을 쓸 수는 없으나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순간 나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내 일을 알렸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내 새 책, 그것도 책 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내가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많은 헬스 트레이너가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지금 몇 킬로그램이고 내가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을 쓰는 것도 자신 혼자만 결심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깥일이 많은 바쁜 사람일수록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을 쓸 것이란 소리를 해서 급하지 않은 일에는 나를 부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책 쓰기가 어렵다는 사람 중 대부분 사람들의 핑계 아닌 핑계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글은 엉덩이가 쓴다는 말이 있다. 글을 조금 써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책이란, 글쓴이란, 작가님 책 사인 좀 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책 한 권 냈는데 제가 무슨 작가예요. 에이, 그래도 작가님은 작가님이죠. 어서 해주세요. 이 책 전에 나온 스토리닷 글쓰기 공작소 시리즈 1이었던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를 낸 후 이와 같은 소리를 종종 듣곤 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책 한 권을 내도 작가는 작가다. 하지만 첫 책을 낸 사람 대부분 자신이 작가라고 불리는 일이 꽤 어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책을 낸 사람을 작가라고 부른다. 그러니 내가 책을 내면 내가 생각하는 작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작가, 그에 맞는 준비란 어떤 것일까? 더불어 작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질문을 하고 나니 잠깐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분과 나눈 얘기가 떠오른다. 그는 책방에 오는 손님들은 어떤 작가라 해도 작가님이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누구에게도 말 못한 혹은 말한 적 없는 얘기도 잘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책방을 찾아오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는 작가라고 하면 글을 쓰는 사람, 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 했다면 요즘 작가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작가이지 않을까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책 쓰기를 시작하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왜 책을 써야 하나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길 바랐다. 더불어 이 질문과 함께 자신에게 책이란, 글쓴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책, 요즘 책이 넘쳐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책을 예전만큼 읽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때 책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런 책을 쓰는 사람, 즉 글쓴이로서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과연 나는 책을 쓸 만한 사람인가 하고 말이다. 이 질문은 책을 내는 것,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 문턱이 예전보다 아주 낮아졌기에 너도 나도 책을 내는 때이기에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다.
책을 써서 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책값을 치르고 책을 읽는 동안 내 책을 통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아깝게 나무나 베는 책을 쓰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제가 구성을 맞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앞단락에는 설명을, 뒷단락에는 관련 인물을 담았는데 쓰면 쓸수록 이게 맞나 싶어요. 자세한 것은 원고를 봐야겠지만 책 구성은 이 책을 누가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잡는 게 좋아요. 같은 주제로 책을 써도 아이들이 볼 책과 어른이 볼 책 구성은 조금 다르거든요. 책을 쓸 때 생각보다 미리미리 계산해 둘 게 많다.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차례에 맞게 몇 장으로 몇 개 꼭지글로 쓸 것인가이다. 나는 이 책 쓰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쓰기로 생각하고 놀랍게도 거의 1시간 만에 차례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는 차례를 보며 각 꼭지 옆에 써야 할 날짜를 적었다. 그런 후 전체 책고를 생각해 보았다. 이 책 전작,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를 읽는 책이기에 전체적인 책 느낌이 전작과 비슷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고 길이도 전작과 비슷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작 원고 길이를 찾아보니 A4 60장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래서 책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원고 길이도 그와 비슷하게 맞춰보기로 하고 차례에 잡은 꼭지글로 나눠보니 한 꼭지당 A4 3장 정도는 써야 한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A4 한 장은 워드 프로세서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할 때 원고지 7장 정도가 나온다. 이렇듯 자신이 쓰고자 하는 책고를 생각하고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각 꼭지별 몇 장 정도 원고를 써야 하는지 계산을 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한 다음 장르별 꼭지글을 뭘로 쓸까 생각해서 꼭지별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언제 그 글을 쓸지 적어 놓으면 원고 시작부터 원고 탈고까지 날짜도 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1달 반 정도로 퇴고까지 생각하고 이번 책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전작이 크지 않은 책 크기에 쪽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책이었기에 이번 책도 그와 비슷하게 가자는 생각을 했다. 그런 덕에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원고 탈고까지만 1달 이내에 원고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던 것이다. 그리고 일요일을 뺀 나머지 날에는 쉬는 날이 있어도 매일 A4 3장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A4 3장, 누구는 1시간 반이면 쓰기도 하지만 누구는 3시간, 3일에 걸쳐 쓰기도 한다. 여튼 짧은 시간 안에 책을 쓰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책 쓰기를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책 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계산해서 계획을 짜면 책을 언제 쓰나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며 그나마 즐겁게 책 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